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등학교 학교 생활 기록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대학 가는 방법입니다. 크게 수시와 정시가 있고 수시는 다시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4가지 방법 중에서 학생부와 직접 연관된 전형은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입니다. 학생부 교과는 내신이 중요한 전형이고 학생부 종합은 내신뿐만 아니라 수상, 봉사, 독서 같은 비교과 전형도 중요한 전형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학교생활 기록부의 구성입니다. 보시면 총 10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10번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만 3학년 것이 대학에 제공되지 않고 나머지 것들은 모두 3학년 1학기까지 대학에 제공됩니다. 그럼 이제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적 학적 사항입니다. 보시면 학생정보, 학적사항, 특기사항 이 3가지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 대비 2학년과 1학년은 학부모 정보란이 삭제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 특기사항에는 학적 변동 사유만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폭 관련 내용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20년, 즉 올해부터 인적사항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교 등은 블라인드 처리돼서 대학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추결사항인데요. 보시면 결석, 지각, 조퇴, 결과, 특기사항 5가지 구성되어 있고 각각 아래에 질병, 미인정, 기타 3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장기 결석이나 기타 결석, 반복적인 지각, 조퇴, 결과는 여기 특기사항에 해당 이유를 적게 되어 있고요. 학교 폭력 여부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측면을 말씀드리면 미인정, 즉 결석이든 지각이든 조퇴든 결과든 미인정이 있으면 인성에서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수상 경력 양식 및 그 예시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학년은요 학기별로 다시 칸이 구분되어 있고요. 이 학기 안에서도 상별로 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수상명, 등급, 수상연월일, 수여기관, 그리고 참가 대상 이렇게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가 예시인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상들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상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떻게 평가받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교과 우수함 같은 것은 당연히 학업 역량에서 좋은 평가를 받겠죠. 두 번째 표창장, 가로 열고 효행, 모범, 선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인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목명이 들어간 경시대회, 여기 예시는 과학탐구대회가 있는데요. 만약 이 학생이 과학 관련 학과에 지원하게 된다면 전공 적합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이 이외에 많은 상들이 학교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모두 발전 가능성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자, 지금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요, 고2, 고1은요, 수상한 것이 모두 적히긴 하지만 학기당 딱 1개의 상만 대학에 제공됩니다. 그리고 교내대회 관련 사항은 수상 경력 이외의 학생부 모든 영역에 기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준비 및 활동 내용을 어필하고 싶다면 자기소개서에 기술하면 됩니다. 네 번째,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입니다. 이렇게 명칭은 적고 번호 또는 내용, 취득 연월일, 발급기간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은 국가 혹은 국가공인 민간 기술 관련 자격증만 입력 가능합니다. 딱 학생부 매뉴얼에 정확하게 어떤 것이 입력 가능한지 적혀져 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학생부에 이 자격증 같은 것을 입력하고 싶다면 사전에 담임선생님께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기록되어 있다면 지원학과에 대한 열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기준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 지금처럼 기록할 수 있는 자격증은 기록하되 대학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5번 진로희망 사항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은 살아있지만 2학년과 1학년은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마 조사를 할 겁니다. 조사한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디에 기재하게 되어 있냐면 6번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진로활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진로활동 특기사항 위에다가 학생이 매 학년마다 어떤 진로희망을 갖고 있는지를 기록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대학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6번 창의적 체험활동입니다. 보시면 고등학교 2학년과 1학년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세 가지가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로활동에는 이렇게 자율동아리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희망 분야 대학에 제공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봉사활동 실적을 아래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관 가서 몇 시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뜻이죠. 올해 작년부터 글자 수가 좀 바뀌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율활동이 3학년이든 2학년이든 1학년이든 작년부터 이렇게 1000자에서 500자, 동아리 활동은 500자 그대로, 그 다음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3학년은 특기사항이 살아있지만 서술형이 살아있지만 2학년과 1학년은 미기재 적지 않게 되어 있고요. 진로활동은 1000자에서 700자로 글자 수가 축소되었습니다. 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등이 각 창의적 체험활동에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율활동의 경우에는 각종 교내 행사, 각종 임원활동, 학급 특색 활동들을 기록할 수가 있고요. 동아리활동에는 누구나 들어야 되는 정규동아리, 그리고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리고 학교마다 개수의 차이가 있는 자율동아리. 봉사활동은 2학년과 1학년의 경우에는 서술형이 없다고 그랬죠. 하지만 봉사활동 실적, 즉 어느 기관 가서 몇 시간 했는지는 살아있고요. 그러면 진로활동, 즉 진로 관련 행사 및 개인의 진로 관련 노력들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만 창의적 체험활동에 기억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경기 꿈의 학교, 경기 꿈의 대학, 몽실학교, 경기학교 예술창작소 내용은 경기도 학생들만 해당되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기록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학생부 종합 대비방안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은 대부분 학교 행사거든요. 따라서 학교 및 학급의 임원, 학급의 1인 1역할, 학교 행사, 진로와 관련되어 개인의 구체적 그리고 추가적 활동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시키는 것을 열심히 하는 건 좋되 더 질적으로 더 좋은 학생부가 기록되려면 더 구체적인 활동,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더 추가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 동아리나 봉사활동의 경우에는요, 너무 이름만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 지원학과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셔서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아리의 경우에는요, 학생이 동아리 안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즉 좋은 동아리다 나쁜 동아리다가 아니라 그 동아리 안에서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고요. 자율동아리의 경우에는요, 2020년 올해 기준 고등학교 2학년과 1학년은 1년에 1개로 제한이 됩니다. 즉 1년에 3개의 자율동아리 활동을 했다 할지라도 학생부에는 1개만 기재되고 그 1개도 동아리명과 간단한 설명 총 30자 이내로만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상대적으로 창체 동아리의 중요성이 조금 강조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 봉사활동과 관련된 건데요. 진로와 꼭 관련이 없더라도 자주 하는 것,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잘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봉사활동의 경우에 학교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학교 봉사활동 안에서도 이렇게 신청받아서 하는 활동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활동들은 대학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적극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7번 교과학습 발달 사항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1학년, 2학년의 양식인데요. 3학년과는 다르게 뭐가 더 추가되어 있냐면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진로 선택 과목이 3학년의 경우에는 모두 요 위에 다른 과목들과 함께 섞여 있었는데 2학년부터는 따로 구분되어서 성적과 교과 선택이 표기가 됩니다. 자, 진로 선택 과목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해 고3, 고2, 고1은 모두 2015 개정교육과정을 소화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공통과목, 이 공통과목이라면 고등학교 졸업하기 위해서 무조건 배워야 되는 과목들입니다. 보통 1학년 때 배우고요. 나머지는 선택 과목인데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선택은 수능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진로 선택은 비수능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 기하하고 과투 과목은 진로 선택이지만 수능 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기하와 과투 과목을 포함한 여기 있는 모든 진로 선택 과목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3과 다르게 따로 성적과 교과 선택이 표기되게 됩니다. 고2와 고1은요. 그리고 이 진로 선택 과목들은요, 고3과 고2, 고1의 성적 표기도 다릅니다. 고3의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과목과 똑같이 다 모든 항목들이 다 제공되는데
고2와 고1부터는 여기 보시는 표준 편차와 석차 등급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취 수준별 학생 비율, 즉 성취도가 A, B, C로 나오는데 A와 B와 C의 학생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만 표시가 됩니다. 교과학습 발달사항 학생부 종합 대비 방안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어떤 특정 교과만 보지 않는다는 점, 학생부 종합에서는 모든 교과를 다 본다는 점, 이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성적 변화의 추이를 점검한다는 점. 다만 중간에 하락을 해도 노력을 했는지의 여부도 같이 살펴보기 때문에 성적이 좀 하락을 해도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 등급 자체만 숫자만 보고 그대로 파악하지 않는다는 점.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수강자 수 등 모든 걸 다 종합해서 살펴봅니다. 네 번째, 교과 세트, 수상, 창체, 독서 활동 등을 통해 성적을 검증합니다. 즉 과학이 1등급이라면 과학과 관련된 상을 받았는지, 과학과 관련된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과학과 관련된 동아리를 했나 이런 식으로 그 성적을 검증한다는 점. 다섯 번째, 교과 세트 내 내용을 보면 수행평가, 토론, 발표, 실험 등의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공동체 활동을 통해 학생의 인성도 평가한다는 점. 그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부터 2015 개정교육과정을 다 소화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우리 학과가서 좀 필요로 하는 그런 역량을 필요로 하는 과목을 선택했는지 아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여덟 번째, 독서활동 사항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책의 제목과 저자만 기재하게 되어 있고요. 교과 담당생이 입력하면 교과목란에 그 책과 제목이 기록되어 있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국어, 국어2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담임쌤에게 줘서 담임쌤이 입력하면 공통란에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원학과 혹은 자신의 취미, 특기와 관련된 책을 먼저 읽는 것이 좀 좋겠죠? 꾸준히 하게. 그 다음 네 번째, 독서의 깊이를 수상, 교과 세트, 종합 의견, 자소서, 면접 등을 통해 검증을 합니다. 역시 이 책을 얼마나 많이 소화했는지를 다른 비교과의 영역과 함께 검증하니까 안 읽은 책을 내면 안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담임쌤이 적어주시는 건데요. 작년부터 그 자수가 1000자에서 500자로 축소되었습니다. 학생의 여러 능력, 그 중에서도 인성 부분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항목이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학생부 중 유일하게 3학년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2022, 즉 올해 기준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추천서가 폐지되거든요. 그러면 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곧 추천서를 대체하게 됩니다. 따라서 글자 수는 줄어들었지만 그 중요성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고3, 고2, 고1, 중3 이렇게 학년별로 제가 학년별로 또 항목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한번 천천히 보시고요. 이건 1번부터 6번 지불망상까지, 그 다음에 창체, 교과학습 발달사부터 행발까지 정리한 내용이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바탕으로 간단한 Q&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대입전형 중 학교생활교육부의 교과와 비교과 모두 보는 전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까 기억나시나요? 수시, 정시, 수시 4가지 방법이 있다. 되게 복잡하죠? 근데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학생부 이름이 들어간 건 2가지였는데 그 두 중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죠. 두 번째, 2020년 고1은 대입 때 수상할 한 학기에 몇 개를 대학을 보내게 될까요? 기억하시죠? 이거 바로 한 개였죠. 한 개입니다. 세 번째, 자유동아리는 1년에 몇 개만 학교생활교육부에 기록할 수 있을까요? 네, 학교에 따라서 뭐 2개, 3개까지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어도 학생이 안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2개, 3개 복수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학교생활교육부에는 1개만 기록 가능합니다. 네 번째, 2020년 고등학교 1학년은 치료선택 과목의 등급이 제공될까요? 안 될까요? 기억나셔야 됩니다. 바로 안 됐었죠. 고3만 등급이 나오고 고2와 고1은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독서활동 기록을 관련 담임에게 제공하면 과목명 공통 중 어디에 책의 제목과 저자가 기록될까요? 이게 교과 담당 교사에게 주느냐 혹은 담임 교사에게 내가 읽은 책의 내용을 주느냐에 따라서 학생부 기록의 방식이 좀 바뀌는데요. 담임 교사에게 줬다면 바로 공통란에 기재가 됐었죠. 그래서 가능하면 교과 담당 교사에게 먼저 주는 것이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조금 더 신뢰가 높게 평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생활 기록부 중 유일하게 3학년의 활동이 대학에 제공되지 않는 항목은 바로 맨 마지막 거였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자, 지금까지 학교 생활 기록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라도 고등학교 학교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